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추운가요, 오늘은? 전주의 진도가 131페이지입니까? 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이전 있습니다. 93페이지 중개사무소 이전 매년 시험 나오는 것이고, 97페이지 게시 밑에 사무소 명칭 있죠. 98페이지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99페이지 개정법이 있는 표시 광고 올해 시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104페이지 법인인 개업 공인 중에서 겸업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자 보세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1, 2월달 1강이 있어요. 1강은 들어보셔야 돼. 용어 정의니까 그거만 들으시고 수업 보시면 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자, 중개사무소가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는 기억납니까? 이중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임시중개시설물 없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시험은 법인의 분사무소가 시험 나오겠죠?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죠? 주사무소 이외에 분사무소 둘 수 있죠? 한 개의 시군구, 울산광역시 남구 안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같이 둘 수 있다? 없으니까 주사무소가 속하고 있는 주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으면 분사무소는 둘 수 있지만 남구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빼고 나머지 시군구별 둘 수 있죠. 주사무소는 등록하기 위해서 대표자 두고 회사 종류별 임원 또는 사원이 있죠. 분사무소에는 누가 있고요? 책임자라죠. 책임자나 대표자는 누구여야 되고, 공인중개사 1급 대표자 포함 제외. 공인중개사 1급 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제외. 대표자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종류별 두게 되는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1급. 실무교육 받아야 등록이 되죠.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제외. 여기는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면 전원이 실무교육. 공인중개사 1급 할 때는 대표자 제외 3분의 1.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 전원.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은 이중 등록이 안 되죠. 이중 등록 안 되니까 주대인 사무소만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 신청을 했으니까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겠죠. 분사무소는 등록하는 게 아니고 설치 신고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두었다가 이전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등록처럼 분사무소에 관한 절차는 다 어디 가서? 주대인 사무소 가야 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은 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신고 필증을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교부하고,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 통보만 한다. 전체 배우신 거죠. 사무소를 두었다가 이전할 수 있나 없나요? 이전하게 되면 이전은 꼭 구분하실 게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법인의 분사무소 이전을 꼭 구분하셔야 돼. 크게는 분사무소에는 신고 필증을 걸고 있죠. 법인의 주대인 사무소 포함하여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인사 두 사람은 등록증 걸고 있겠죠.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분사무소 이전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시는데, 공통은 중개사무소 이전이든지 분사무소 이전이든지 또는 이전한 지역이 같은 시군구 내에서 이전하든지 시군구 바뀌든지 모습은 두 가지겠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불문하고 관할 지역인 시군구 내외 불문하고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다.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신고할 때 중개사무소 안에 걸려있는 등록증 가져와야죠. 신고필증 가져와야죠.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죠?
왜 첨부하는가? 이미 가지고 있는 등록증 신고필증에 현재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겠죠. 한 발자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등록증에 있는 신고필증에 있는 소재지를 고쳐야 되니까 반드시 첨부하고, 그러면 고쳐주려면 이전한 지역에도 등록 기준에 있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죠.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다 그 말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등록증에 신고필증을 맞게 고쳐달라 그 말이죠.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러면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첨부한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원칙 뭐 해야 한다? 새거 줘야 되죠. 재교부 해야 하는데, 다만 이전한 지역 보니까 중개사무소를 남구 내에서 또는 분사무소를 동구 내에서 같은 시군구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다면 굳이 새거 줄 필요 없이 처음에 교부받은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사무소 소재지만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교부할 수 있다면 어디만 쓴다? 관할 지역? 네, 관할 지역 바뀌면 반드시 재교부. 공인중개사법은 주된 내용이 부동산에서 소장이나 실장이 하는 일을 배우신다. 그죠? 소장이나 실장이 하는 주된 내용이 중개업무죠. 중개업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업무죠. 그럼 중개업무와 관계되는 것은 다 제재가 뭐다? 중개업무와 관련 있는 것은 뭔 일 있어요? 별일 없죠 뭐. 뭐 모르죠 뭐. 민법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좀 아파요. 대답이 안 되면.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이 말을 계속 쓸 겁니다. 수업 시간에 암기상을 줄이기 위해서. 중개 업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 업무죠. 계약 알선 업무가 중개 업무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크게 나누면 계약 알선 업무인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이 있고 중개 업무와 관계 없이 계약 알선과 관계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앞으로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제재를 세 가지 줍니다. 등록 취소 처분도 하고, 등록 취소에 이르지 않는 것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 가장 가벼운 게 과태료 처분이에요. 그러면 주된 내용이 계약 알선인 중개 업무가 주된 내용이면 앞으로 진도 진행할 때 계약 알선 업무 같은 말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을 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다 업무 정지 처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중개 업무와 관계 없는 것을 하다가 사고 치면 가장 경미하니까 과태료 처분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사무소 이전은 계약서 계약 알선입니까? 사무소 이전하는 것은 계약 알선이요? 아니죠. 그럼 제재가 뭐다? 과태료 처분이다. 분사무소는 이전 신고도 어디서 간다? 어디 가서 한다고요? 초대인 사무소 했고, 이전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그래서 이전 나오게 되면 앞에 표현이 중개사무소 이전인가 분사무소인가 꼭 구분해서 밑줄하고 보셔야 돼. 분사무소는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이 주대인 사무소는 변동이 있어 없어요? 등록관청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류 다 관리하고 통보만 한다. 그죠? 근데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남구에 두었다가 북구로 간다. 등록증을 개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외 이전, 관할지역 외로 이전 나오면 등록관청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종전에 등록관청이 남구였다가 이제는 중개사무소, 현재 중개사무소가 여기 와 있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니까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외 이전 나오면 등록관청이 바뀌었구나.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 어디 가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신고할 때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왔죠. 그러면 내 관할지역 내로 들어왔다고 신고는 받았는데 관할지역 내로 이전해온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여기 남아있죠. 그러면 야는 등록관청이 아니죠. 지금 서류 넘겨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누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모르고 있는 종전 등록관청에게 네 관할지역 내에 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 관할지역 내로 이전해 왔다고 신고받았으니까 네가 관리하고 있던 서류는 다 넘겨라. 그죠? 서류 송부 요청을 하면 송부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송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고할 때 이미 이전 후에 뭐하고 뭐를 가지고 왔어요?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전 후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 관청이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송부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송부해야 할 서류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미 이전 신고할 때 가지고 들어온 등록증이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송부서류에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에서 중개를 하다가 법을 위반하고 종전 등록 관청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려고 행정 처분을 한 것도 지가 관리할 필요 없으니까 넘기지만 행정 처분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진행 중인 것도 진행 중이다. 행정 처분은 야가 한때 이전 전에 처분권이 있나요? 이전 후한테. 야는 이제 등록 관청이 아니니까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넘겨라. 그 말은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리는 행정 처분도 누가 한다? 이전 후.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나오면 뜨면 아 등록 관청이 바뀌었구나. 신고해야 한다. 이전 후. 송부 요청해야 한다. 이전 후. 행정 처분한다. 이전 후. 후요. 그죠? 사무소 명칭 상호에 있죠. 사무소 명칭을 정할 때는 법에서 쓰고 있는 문자는 꼭 넣어서 상호를 지어야 한다. 몇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고 5자. 부동산 중개 문자는 꼭 넣어라. 그죠? 부칙은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 시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자에 대해서 기득권 인정해서 지금까지 중개업하고 있는 자가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죠? 깝깝하죠 지금. 그냥 듣는 척 하시면 돼. 복습이 뭐 처음 다 그렇게 견뎠어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이죠. 그래서 표현에 부칙이라 표현하지 않고 무자격자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누구? 부칙이죠. 부칙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상호 정할 때 몇 자는 못 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는 못 쓰죠. 그러면 사무소 명칭 상호는 계약 알선입니까? 아니니까 사무소 명칭에 8자 5자 쓰지 않거나 부칙이 8자 쓰게 돼도 제재는 과태료 처분. 5개 광고물은 설치 의무가 있다. 간판은 설치 의무가 없어요. 대상물 표시 광고 해야 한다. 표시 광고 의무는 있다. 없다고. 의무는 없는데 5개 광고물 간판 달 때는 가게 내부에 걸려있는 등록증 있죠. 분사무소 및 신고필증 있죠. 등록증에 있는 성명을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법인 등록증에는 누구 성명? 법인 등록증.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 신고필증에는 누구?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크기로 성명은 표기할 의무가 있다 없다. 5개 광고물 자체는 간판은 설치 의무가 없는데 설치하는 경우에 실명제로 하자 그 말입니다. 가게 내부에 걸려있는 등록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있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5개 광고물은 계약 알선이다. 5개 광고물의 성명을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해도 얼마? 과태료 처분. 표시 광고는 의무가 없어요. 표시 광고 할 때 하려면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것,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의무는 있다 없다? 명시는 해야 한다. 광고할 때 광고 자체는 의무가 없는데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 내 가게 광고 낸다는 거예요. 내 가게 명칭이 뭐이고 내 가게 소재지가 어디이고 내 가게 전화번호가 어떻고 개공 내가 누굽니다라고 요 내용을 반드시 명시는 해야 한다. 그러면 표시 광고 자체는 내 가게가 이름이 뭡니다. 어디 있습니다. 전화번호 어떻습니다. 찾으신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거나 찾아오십시오. 그 말이죠. 내 가게 중개사무소 광고 내는 표시 광고는 계약 알선이다. 아니니까 이것도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이번에 추가된 것이 8월 21일부터 시행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요 내용인데 8월 21일 어쨌든 10월 달에 시험 보니까 시험 범위 들어가죠. 표시 광고 할 때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명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요 네 가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하고 요건 꼭 명시해야 되죠. 이미 중개 보존 자기 전화번호 넣어서 광고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8월 21일부터는 중개 보존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같은 일체 넣으면 안 돼요.
이번에 추가돼서 개정된 것이 표시 광고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다. 그죠? 인터넷 광고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것도 8월 21일 날 다시 나오겠지만 일반 광고는 요 네 가지만 명시하면 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는 이거 이외에다가 중개대상물 종류별, 소재지나 면적이나 가격이 더 나오죠. 인터넷 광고인가 일반 광고를 꼭 구분하셔야 돼.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거 네 가지의 추가사항이 있고 인터넷 광고를 없으면 명시할 사항은 네 가지만. 예? 그래서 허위 매물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방이나 다방,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허위 매물 정보다. 그 말은 실제 나오지 않은 물건인데 미끼 상품으로 띄운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 고객들 소비자들은 그 물건 보고 전화하겠죠. 개업 공영사가 그 물건은 나갔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물건을 소개해서 중개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법이 인터넷 광고를 규제하는 게 많다.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되죠. 그럼 인터넷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니까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 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네이버나 다음 당사자 있죠. 직방, 다방,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고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 인터넷 광고가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조치 취해달라고 할 수 있고 추가 정보 게재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 광고가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요거 시험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됐죠. 기억이 좀 나는 척 하시네. 이제 몸이 풀려야죠, 그죠? 자, 법인은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본점인 주대인 사무소 외에 분사무소 들을 수 있죠.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14조가니까 주대인 사업인 중개업하고 중개업 이외에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중개업 말고 하는 것을 겸업이라 부르죠. 겸업을 다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 안에서 중개업하고 겸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겸업은 딱 6가지만. 이게 14조 업무죠.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죠. 중개사무소 한 개 두고 중개하는데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으니까 14조하고 더 할 수 있다. 다만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이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이기는 하지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등을 받는다. 사무소 명칭이 8자 못 쓴다. 그죠? 업무 지역은 전국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여기 겸업을 하여도 법인의 14조 겸업 중에서 뭐는 못한다? 법원 경매 업무나 자산관리공사 공매 업무는 일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14조만 놓고 보게 되면 법인의 겸업이 6가지인데 6가지 중에서 부칙은 경공매를 일치 못하니까 경공매 빼고 나머지 5가지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다.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임대 관리처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대행은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걸 관리 대행할 수 있다. 그죠?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가면 임대인이 주택 전체를 원룸 전체를 부동산에 맡겨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 넣고 빼고 하고 벽지 바르고 청소 다 해주는 거. 그게 임대관리예요. 뭐하고 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관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인은 딱 법에 정해진 요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관리는 할 수 있지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제한이 없죠. 법인이 아닌 자는 임대관리할 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법인만 제한받는다. 분양 대행도 할 수 있다 없다? 분양 대행도 할 수 있죠. 대행은 내 거요 남의 거요? 남의 거죠.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해준다. 타인이 핵심이고 분양해준다. 그 말은 분양 대행이죠. 뭐하고 뭐에 대해서만? 똑같이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법인은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법인이 아닌 자는 겸업 범위 제한이 없죠. 토지 택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죠.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세 사람 모두를 대상,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이지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상담 컨설팅 할 수 있나 없나요?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용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개발 상담할 수 있다?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또 하시더만 이건 또 낫습니까? 부동산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죠? 상담을 할 수 있지. 컨설팅을 할 수 있지. 법인은 개발업을 할 수 있다. 거래업은 할 수가 없다. 법인이 아닌 저는 개발업 할 수 있나 없나요? 건축업 해도 관계없다. 도배 이사업체 운영을 합니까? 소개만. 법인은 주거이진에 부수되는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의 알선만 하지 이사업체 운영, 도배업체 운영, 용역업은 못한다. 그죠? 법인이 아닌 자는 도배업 할 수 있다 없다? 도배장만 팔아도 되고 직접 도배해줘도 되고 관계없고. 그래서 이렇게 법인의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공명 빼고 관리 대행부터 분양 대행,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부동산 상담, 이사업체 소개 5가지는 경공명 빼고 5가지는 모든 개업 공인인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다. 경공매는 부치고 못한다. 그죠? 현재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고 있는 증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 경공매를 할 수 있는데 경공매 업무 중에서 법원에서는 경매이고 입찰 대리 있죠. 경매이고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고유 업무였는데 개업 공인중에서도 경매 대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찰 대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가게에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는 이거 못한다 그랬죠.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이고 법원 경매 대리하고 싶으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다시 갖추어서 여기 울산지방법원장 있죠. 지방법원장에게 가서 입찰 대리하겠다고 대리인 등록을 하고 울산지방법원장처럼 지방법원장 명의의 대리인 등록증을 가게에 걸면 그때 경매 대리할 수 있다. 그죠? 그럼 경매 대리할 때만 별도 지방법원장 명의의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경매 대리는 못하죠. 대리는 못하지만 권리 분석은 할 수 있다. 취득의 알선 상담할 수 있고 공매는 경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공매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는 할 수 있고 그렇지. 대법원 규칙에서 관한 요건을 갖추어 대리인 등록해야 되는 것은 법원 등록이니까 경매이고 대리할 때만 필요하지. 경매 대리가 아니면 대리인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죠? 고용인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죠. 복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고용인 하게 되면 실장님을 고용인이라 부르죠. 실장님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다. 소속은 중개물을 직접 수행할 수 있죠. 아니면 할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물을 보조하기도 하죠.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고 중개보조는 무자격자죠. 무자격자이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는까지 붙이면 부치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고 그냥 무자격자는 하면 누굴 말해요? 중개보조원이죠. 야는 중개물을 직접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라도 보조하죠. 중개 업무, 중개 업무, 중개무니까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게 되는 실장인 고용인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고용신고안에도 업무정지. 종료신고안에도 업무정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고용인을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아도 고용인 나오면 무조건 업무정지. 외국인 고용신고할 수 있나 없나요? 외국인도 자격시 명시할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밀집 지역이면 외국물 하는 사람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야? 외국인을 고용 신고한다. 그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외국인 고용 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외국인이 우리 법 10조에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조회할 수 있다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옛날에 본적지를 했는데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지를 통해서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직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외국인은 등록관청이 본적지란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는 결격 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 나오고 등록 신청하든지 외국인을 고용 신고하든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는 필요하다? 외국인은 필요하다.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고용 신고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소속은 어떤 교육을? 실무 교육을. 중개 보조원은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에 고용 신고할 때 전자문서 신고 가능하다. 정부 24 들어가서 스캔 떠가지고 서류 제출해서 전자문서 신고 가능하다. 그죠?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해고죠. 해고된 날, 종료된 날부터 해고일로부터 종료된 날 같다면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것. 소속 공인 중에서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4번 들어간다. 등록 신청을 할 때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가져가죠. 고용 신고서 가져가죠. 등록 신청서안에 뭘 적어가야 돼요? 등록 신청인의 자격증 발급한 시도가 누구인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도 책임자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가 누구인지, 소속 공인에서 고용 신고서안에는 소속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가 누구인지 하고 자격증 번호가 신청서하고 신고서에 들어가니까 신청서나 신고서 받은 등록관청이 그 시도지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확인을 해야 하니까 등록 신청이나 설치 신고나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4번이 필요가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 조건이 딱 이렇게 되어야죠. 행위자가 누구이고 고용인이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이면 고용인이 실장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중개 업무를 누가 대신했다고? 내가 해야 할 중개 업무를 고용인 실장이 대신하다가 사고 칠 수 있나 없나요? 사고 친 고용인도 책임이 있겠지만 내 일을 실장이 하다가 사고 쳤으니까 내가 직접 사고 친 것은 아니지만 나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고 한계는 양벌 규정이 있다. 그죠? 그래서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할 때는 항상 조건이 누가 위반 행위자이고 고용인이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기출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 누가 행위자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고의과실로 사고쳤죠. 소장이. 누가 책임이 있고? 소장 책임이 있죠. 고용인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조건을 놓쳐버리면 대충 둘이 책임지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누가 위반 행위자인지 구분 안 하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상 행위하다가 사고 쳤다면 소장 지만 책임이 있고 간주 규정이나 양벌 규정이 없으니까 고용인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처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서 소속도 공동 책임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위반 행위자가 누구인가 어떤 행위인가 이걸 꼭 체크해서 읽는 연습하셔야 돼. 1, 2월 때는 크게 내용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기초만 골격만 딱 잡아두시면 돼. 그러면 어떤 사고 쳤을 때 간주 규정이 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어떤 사고 쳤을 때 양벌 규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이걸 구분하는 게 기초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 고의 과실을 행한 고용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누구든지 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아니면 다 책임이 있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또는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할 수 있죠. 그러면 직접 사고 친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이면 야도 공인중개사 자격 있죠. 취소 사유면 취소, 정지 처분이면 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뿐만 아니고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에 해당되는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고 칠 수도 있죠. 그러면 직접 법을 위반한 고용인은 법원의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죠. 뭐 하다가요? 업무상 행위니까 개업공에서 니도 책임져라 그 말이죠. 네가 한 행위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서 고용인 고의과실로 간 손해에 대해서 네가 직접 고의과실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네가 한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에 따라서 너는 고의과실이 없다 하여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취소처분, 정지처분에 해당되면 내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개업공인에서는 뭘 취소? 개업공인에서는 뭘 취소하고? 개업공인에서는 뭐 한 자요? 등록한 자니까 등록 취소 처분 받을 수 있고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그죠? 내가 직접 위반 행위 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인 재판 끝났죠? 개업공에서 나도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실장이 이런 징역형 벌금형 위반 행위 할 때 평소 네가 실장 관리 감독성에 과실이 없는지 재판에서 네한테 직원 관리 감독성에 과실이 있으면 법대로 표현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뭐가 인정되면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이 있는 만큼 뭐는 주고 벌금형은 주지만 위반 행위자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 없고 재판해 본 결과 고용인은 징역형 벌금형 사고 쳤지만 개업공인에서의 무과실이면 징역형도 없고 벌금형 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조건이 주어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다.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다 주어지면 무과실이어도 간주가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있고 무과실이면 벌금형 받지 않는다. 이 정도만 합시다. 복수. 네? 너무 길게 왔다. 오늘 진도가 131페이지라고요? 맞아요? 자, 지금 131페이지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이제 중개계약이죠. 여기 중개계약은 중개업무에 속한다. 중개계약은 중개업무계약이요. 중개업무를 해달라고 손님이 부동산 와서 맡기고 내가 중개업무를 해주겠다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이니까 여기서부터 중개업무에 해당돼요. 계약 알선 업무가 시작된다고. 여기서부터 기본 제재는 이제 그럼 뭐예요? 중개업무와 관계 있는 것이니까 기본 제재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깔아놓고 진도 진행할 때 이건 기본 중개업무보다 더 중요하다, 더 나쁜 놈이니까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것만 뽑아내시면 돼. 업무정지다 깔아놓고 업무정지가 아닌 것만 솎아내시면 된다고. 됐죠? 그럼 요 앞에까지는 중개계약 앞에까지는 중개업무를 대부분 배우신 거 아니에요. 물론 고용인 같은 것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이 계약서에 찍게 되는 인장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 이게 중개업무이면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은 중개업무 관계 있죠. 앞에서 배우신 친구 중에서 고용인하고 인장은 중개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다 업무정지고 요거 빼고 등록증 게시하죠. 자격증 게시하죠.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이거 계약알선이요? 아니죠. 사무소 명칭 계약알선 아니죠. 오기 광고물 표시광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계약알선 아니죠. 이건 다 제재가 과태료입니다. 지금부터 배우시는 게 중개업무예요. 기본 바탕이 업무정지요. 자, 그러면 1절에 중개계약이 있죠. 박스 안에 기운 내시고 자, 중개계약 밑줄 하시고 5가지를 적어야 돼요. 그 옆에다가 위에 빈칸 있죠. 중개계약 하시고 1, 2, 3, 4, 5분 적어야 되니까 촘촘하게 적으세요. 그러면 중개계약은 1 해서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이다. 중개계약은 중개의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 중개계약 땡땡 하시고 1. 중개의뢰인과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이 중개의뢰인이죠.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다. 가장 기초 개념입니다. 이것도 6, 7월 가서 모의고사에 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 상호간 계약이다. 중개의뢰인 상호간 계약이다 하면 O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중개계약은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하고 중개해드리겠다고 승낙한 소장이 꼭 들어가야 돼. 의뢰인끼리 하는 계약은 뭐예요? 손님끼리 하는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 아니에요. 그건 거래계약이고,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하고 누구 간?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다. 그렇게. 2번 중개계약은 체결해야 할 의무사항이겠나요?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겠나요? 당연히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은 의무요. 계약 체결 자유가 있어요. 내 부동산 팔까 말까는 내 마음이니까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할 수 있는 임의계약이듯이 중개계약도 부동산에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손님이. 내가 직접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할 수 있으면 내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광고 내고. 그 내가 부족하니까 그때 필요해서 부동산 찾아가는 거 아니야? 이 체결할 수 있다 저것이고. 중개계약 타이틀 나왔으니까 중개계약은 체결해야 한다만 되고 뭐요? 할 수 있다. 3.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 들어보셨어요? 중개계약은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죠. 중개해드리겠다고 손님에게 소장이 물건 내놓고 하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개해드리겠다 그 말 아니야? 중개해드리겠다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계약이 성립되니까 3. 낙성계약이다 저것이고, 요물계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물계약은 민법에서 들어보셨어요? 아직? 시험을 주변에 보실 수 있는 게 전봇대에다가 강아지 잃어버렸죠. 강아지 찾습니다. 광고 내죠. 강아지 사진하고 뭐 실종 당시 행색이 무슨 옷을 입혔습니다. 뭐 강아지 종류가 뭡니다 해놓고 찾아주시면 후수하겠음 광고 붙이죠. 그게 광고자가 이 내가 광고에 지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보상해드리겠다. 대가 지급하십시오. 광고 내고. 그럼 광고에 응한 자, 응모자요. 응모자가 내가 광고자한테 내가 네 강아지 찾아줄게. 승낙만 하면 성립되는 게 아니고 강아지를 찾아다 줘야 일이 완성되어야 물건이 인도되어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성립되는 게 낙성계약이면 승낙의 의사표시 위에 일이 완성되어야 광고자가 지정한 강아지를 찾아주는 것처럼 일이 완성되어야 물건이 인도되어야 일 완성이나 물건 인도 요건이 더 필요한 게 요물계약이야. 중개계약은 이거 필요 없이 중개해드리겠습니다. 승낙만 하면 성립되니까 낙성계약이다.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인가 불요식계약인가? 계약은 구도계약도 계약이다. 서면계약도 계약이다. 방식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되니까 4. 불요식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의 성립에 방식이 필요 없다. 불요식 계약이야. 불요식. 5번 적어놓고 보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만 배우시는 계약이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은 손님이 와서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일을 맡기고 일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 아니야? 중개계약은 손님인 개인하고 소장인 개인 간에 일을 맡기는 계약이 중개계약이면 민법에서는 개인 간에 여러 일을 맡기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민법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인 간에 일을 맡기는 중개계약이 있다면 민법에는 개인 간에 일을 맡기는 계약이 제도가 많. 대리권 수여하는 것도 네가 대리해달라 그 말이죠. 일을 맡기는 거고. 공사 도급계약 하죠. 도급계약도 네가 공사 좀 해달라고 일을 맡기는 거고. 위임계약도 네가 사무 처리 좀 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5번은 판례에서 판례 적으시고 5번 적으시고 판례에서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체결되는 중개계약은 민법상 일을 맡기는 여러 제도 중에서 중개계약은 민법상 어떤 제도하고 가장 유사한가? 판례하시고 위임계약과 민법상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다. 판례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은 민법상 어떤 계약과 같다? 위임 관계와 같다.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하고 같다 했으니까 공통점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면 주의 의무를 배우시는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최근에 시험 2번 나왔던 게 5번입니다. 민법상 위임 관계와 유사하다. 5. 그 이전에는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 그렇게. 됐어요? 그럼 옆 중개계약 밑에 일반 중개계약 있죠? 1번 일반 중개계약 밑줄 하시고 일반 동그라미. 앞에서 일반법, 특별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할 때 그 일반 개념은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특별법은 특별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범위니까 제한이 있다.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중개계약의 종류가 일반 중개계약 할 때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 그 말이죠. 일반 밑에 적으시라고.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 다수니까 제한 없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 핵심 단어는 다수입니다. 넘겨보시고 132페이지 밑에 위에 양괄호 2번 132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되어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3번에 밑에 하단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있죠. 옆에 359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359페이지 참조.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02번에 전속 중개 계약 있나요? 전속 동그라미에 전속은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니한테만 내놓을게. 그게 전속이겠죠. 전속 밑에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전속 중개 계약. 옆에다가 361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전속 중개 계약 361페이지 참조. 자 보세요. 타이틀만 달고 쉬었다 할게요. 지금 배우시는 게 중개 업무다. 중개 계약부터 이제 중개 업무를 배우신다. 알고 배우셔야 돼. 그럼 기본 제재가 뭡니까? 업무 정지 해놓고 요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 취소사님이 그것만 속아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중개계약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를 2가지 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이 부동산 찾아가서 체결할 수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를 2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방금 전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었죠. 중개계약의 종류가 2가지면 이 일반 중개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전속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매매 계약하고자 아파트 팔게 되는 매도 중개 의뢰인 A가
계약서 써본 경험도 없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직접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부동산 찾아가서 중개 계약을 하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려고 개업 공인중개사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일반 중개 계약을 한다는 말은 일반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 갑, 을, 병처럼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일반 중개 계약. 아니면 매도인 A가 다수한테 내놓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여러 부동산에 맡겨두니까 연락이 전화가 넘어와서 귀찮으면 딱 한 사람만 찍어서 내가 다른 부동산에는 맡기지 않고 니한테만 내놓을게. 갑 니한테만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특정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 사람에 딱 한해서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 중개 계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예요? 일반 중개 계약 방식이죠. 일반 중개 계약 방식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쓰고 있는 이 일반 중개 계약에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둔 제도가 전속이에요. 여기가 장점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시험은 당연히 여기서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은 어떤 단점이 있어서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이면 어떤 규정을 두게 됐나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 돼요. 매도 의뢰인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매도 의뢰인 A가 갑한테 아파트 매매권 맡기고 같은 아파트 매매권을 동시에 맡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부동산 여러 군데 가서 아파트 내놓으면서 중개 계약하면서 일일이 중개 계약서 씁니까? 계약서는 손님하고 소장하고 둘이 계약 당사에 앉아서 도장 찍고 하는 게 계약서 아니야. 일일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파트를 내놓게 되면 소장들은 아파트 내용을 접수받은 내용을 자기 물건 대장에 기록할 뿐이지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더라 그 말이죠.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후일 중개 계약을 한 의뢰인하고 일을 한 소장 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구두로만 계약했고 계약서는 쓰시니까 증거로서 기능합니까 못합니까? 증거로서 기능은 못하죠. 이 단점. 그러면 구두 계약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속이면 반드시 뭐 쓰면 되겠어요? 계약서 쓰면 되겠죠. 두 번째, 매도 의뢰인 A가 아파트를 아파트 한 개 아파트에 대한 매매권을 다수하고 중개 계약을 하면서 내가 보수는 다 드릴게요. 그런 제도입니까?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에게 같은 매매권을 맡기면서 보수를 다 보장해 주겠다. 보수를 다 드리겠다는 제도는 아니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다수한테 풀 수는 있는데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와 중개 계약한 의뢰인 한 사람으로부터 법적으로 보수가 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보장이 안 되니까 다른 부동산보다 내가 먼저 계약서를 써야만 내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중개할 수밖에 없고 경쟁적으로 중개해서 계약서를 가장 먼저 써준 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뿐이지 만약에 갑이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에게는 일체 한 푼도 보장이 안 되는 게 일반 중개 계약. 그러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으로 보수가 보장이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수를 보장받지 못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네 보수는 보장되지 않지만 그래도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중개를 해야 할 의무를 줄 수 있겠나 없겠나요? 적극적으로 책임 중개할 의무는 줄 수가 없다. 보수가 보장 안 되니까. 그래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는 없고 내가 먼저 계약서를 써야만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되지만 정상 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제가 아파트 소유자 A입니다. 여기 창업하신 지 한 3개월 된 사람, 부동산 1년 되신 분, 3년 되신 분, 갑을 병행에 제가 맡긴다고 지금 일을. 그러면 정상 가격이 4억짜리요. 3개월 된 부동산 소장은 아직까지 긴장이 좀 되겠죠. 손님 오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좀 중개해달라고 갔다고. 그러면 4억인데 얼마에 접수받아요? 얼마 4억. 4억에 접수받고 물건 대장에 뭐 자이 아파트 몇 동 이렇게 적고 4억 적겠죠. 그러면 1년 되신 분은 경험이 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 받아? 4억? 같이 4억? 그러면 3년 되신 분은
3개월 되신 분은 경험이 없으니까 손님 내놓은 가격 사업 그대로. 1년 되신 분은 이야기를 좀 더 해요. 호흡을 고르고요. 소장이. 그 아파트 얼마 전에 이사 가는 거 보셨죠? 이렇게 이사 다 가죠. 거짓말 하는 거 지금. 그 아파트를 제가 중개했는데 3억 9,600까지 했다고 이렇게 받아요. 여기는 4억박 같은 물건인데 3억 9,600에 3년 되신 분이 이야기 좀 더 해. 실장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실장 그 아파트 옆동 거 얼마 저번에 팔았노? 이렇게 물어봐. 좀 저층이어서 3억 7,900에 팔았는데 청수가 좋으니까 최대한 제가 3억 8,500까지 팔아보겠다 이렇게 해요. 같은 물건인데 4억에 받고 3억 9천 얼마 받죠? 그럼 누가 먼저 계약 썼어요? 3억 8,500이. 경쟁주로 중개할 수밖에 없고 계약은 체결되지만 정상 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보호돼야 안 돼요. 정상 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손님이 보호가 안 되죠. 여기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전속이어서 전속 중개 계약하게 되면 좀 쉬었다 아프시겠지만 계약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속은 니한테만 내놓게 니 보수는 보장해 줄게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니는 니한테만 내놓고 경쟁 중개할 필요 없이 니 보수 보장 받는 만큼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건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